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주연입니다. 자, 2017학년도 제3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어떻게 한번 쭉 풀어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다, 어렵다, 가장 평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조금 쉬운 문제들은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 약간의 인물사 문제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또 예전에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인물들, 정제두? 솔직히 보기 속에서는 많이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인물을 물어본다던가 이상재, 이런 인물들,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신채호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은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물싸움 문제가 꽤 많았지만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몇 개 좀 나와서 그렇게 또 쉽지는 않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이한 수준? 그 정도의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해설 강의죠. 해설을 통해서 이게 몇 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선지 분석을 통해서 이런 선지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 50문제의 시간 배합, 그리고 머릿속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우리 3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사시대가 나오는 거죠. 부여 송국리,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청동기다 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목책이라는 단어, 그죠? 왜 이때부터는 이제는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각 분장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책을 만들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민문이 토기, 비파형 동검, 청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 청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죠.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무슨 시대죠? 되게 많이 틀려요, 이거. 선지 분석하는데 되게 많이 틀려요. 정답으로는 그냥 청동기 딱 구해서 반달돌칼, 그렇지, 답은 2번이구나. 반달돌칼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돌이지만 이건 청동기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나와도 이게 청동기구나 반드시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하면 대부분이 철기시대, 아니면 소를 이용한 우경하니까 신라 지증왕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요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되었다는 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언제예요? 그렇죠. 고려시대예요, 이거. 제가 고급 강의의 고려 경제 파트에서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신경법. 소를 농사를 지으는 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미 철기시대부터 쭉 해왔지만 일반화된 건 고려시대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계급이 없는, 청동기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구석기, 신석기, 즉 석기시대다 보시면 되고, 승배찌르게 나왔죠? 구석기고,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움집이 나왔습니다. 언제요? 그렇죠. 신석기죠. 됐나요?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머릿속에 이제 선사시대가 끝나면 여러 나라가 나오겠구나. 머릿속에 딱 잡히겠죠. 자, 삼국유사의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그랬더니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조선이 나왔네요. 우리 고조선에 대한 설명, 기원전 2333년 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대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죠? 삼국사기가 아니고. 1월에 삼국유사의 당군신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위만조선 이야기가 나오는 거, 기원전 2세기. 그러면서 뭐가 돼요? 철기가 어떻게 확산되고, 이미 철기가 들었죠. 철기가 확산되고 중개무역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하잖아요. 결국은 중국의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그죠? 자, 이 고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래요. 고조선이에요. 신지, 읍차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신지, 읍차, 어디죠? 그쵸, 사만이죠. 우리 여러 나라 중에, 철기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나라 중에 사만.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어디요? 그렇죠. 사출도를 하면 부여가 딱 나와야죠. 제사장 천군,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대요.
소떼를 세우고 야 여기 들어오지 마. 신성지역이야. 제사장과 그리고 신지, 읍차라는 군장들이 따로따로 존재하죠. 재정 분리. 바로 어디요? 그렇죠. 사만이죠. 사만이고 자 그리고 책화 끝났네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야 우리 책화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동무야. 동해에 무천 있고 동해에 무천 있고 책화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면 조개온 풍속이 있고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는 동해 그죠? 동해 위치도 기억하셔야 돼요. 8조법급 또는 8조법 8조금법 바로 8조법 바로 여기가 고조선이죠. 답은 5번이 정답 그죠? 다음 문제 쉬웠고요. 자 3번 가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쭉 보니까 이게 뭐지? 근데 김해 지역입니다. 저 부산 아래쪽에 김해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보니까 여기에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과 함께 여기에 원지리 고분군이 주요 유적지래요.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야 중에 바로 무슨 가야요? 초기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바로 금간가야죠. 그죠? 그래서 가야는 전기가야, 금간가야. 그리고 후기에는 대가야. 바로 김해 지역. 대가야는 어느 지역? 고령 지역. 그리고 고급에는 요 고분이 언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금간가야는 초기에 대성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성동 고분군. 그리고 대가야 가서 결국 가야는 멸망하죠. 대가야는 무슨 고분군이요? 지산동 고분군. 그죠? 이거는 참고로. 후기 대가야로 넘어가죠. 4세기 금강가야가 쇠퇴하면서 5세기부터 요 대가야 이끌어가고 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은 지산동 고분군. 요 정도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금강가야의 김수로 이런 건 꼭 기억하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지방의 22담로 어느 나라죠? 그렇죠. 백제죠. 백제의 무령왕까지 알아셔야 됩니다. 삼국시대는 각 왕들의 업적이 나오니까요. 바로 벽돌무덤까지.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 있는 거 어디요? 부여에는 영고. 부영아파트 부여에는 영고. 바로 부여죠. 그죠? 박석김씨 요 삼성이 교대로 왕이었다가 김씨왕이 세습하죠. 바로 어디요? 신라.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낭랑이나 외에 수출했대요. 그래서 가야에는 벼농사도 잘 되고 철도 풍부해갖고 가야의 문화재 철 갑옷 이런 거 기억납니까? 가야의 토기 기억나요? 그림이 탁탁 주어지면 또 이게 금강가야구나 딱 기억나셔야 돼요. 답은 4번. 집사부 나왔네요. 신라. 그죠? 신라. 특히 이제 통일신라 가면서 집사부가 14부로 힘이 막강해지죠. 됐나요?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이런 건 뭐 잘 나오죠. 일단 백제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결국은 요 백제 왕이 공격해서 결국 화살에 맞아 죽었대요. 고구려 4세기에 바로 어느 왕이요? 그렇죠. 고국 원왕이 기억나셔야 되고. 그러면 요 백제 왕은 누구죠? 그렇죠.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됐나요? 그러면 요 사이의 시기고 그 다음 보니까 왕이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서 외적들을 뒤지게 패버렸죠. 금강가야까지도 두들겨 패버렸죠. 어느 왕이요? 그렇죠. 4세기 말 그래서 5세기로 넘어가는 만주발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죠. 그럼 요 사이 누굽니까? 고국 원왕이 결국은 전사하고 나서 어떻게 그 위기를 수습해야지? 그랬더니 어느 왕이 등장해요? 빠밤 소수림왕. 소수리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소수리왕이 중앙집권 체제를 잘 만들었죠. 율령 체제를 갖다가 반포하고 불교를 갖다가 수용하고 태학이라는 학교도 만들고 율령 체제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니까 광개토대왕이 따샤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한강을 먹으려고 했지만 백제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봐줬죠. 근데 결국은 이제 장수왕이 백제 봐라 이 자식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빡! 한강을 먹어버리죠.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냥 끝났죠. 전진의 순도가 고구려의 불교 전파 소수리망 때 전진의 순도가 불교 전파. 답은 1번 끝났네요. 소수리망 그냥 나왔네요. 영계 소문은 어디로 가면 7세기로 가죠. 그죠? 7세기 때 영계 소문이 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보장왕을 딱 왕으로 만들어놓고 자기가 딱 정권을 잡잖아요. 대망리지가 되고. 이문진이 6위를 간추린 신집을 편찬했다. 문화파트로 가면 고구려의 역사책이 있었대요. 6위라는 게 있었고요. 나중에 영량왕 때 역시 7세기 영량왕 때 가면 영량왕 때 살수대첩이 나타나잖아요. 이때 신집이라는 걸 또 편찬하죠. 역시 7세기. 광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광구검 바로 누구요? 중국의 위나라. 광구검이 쳐들어옵니다. 3세기 어느 왕 때요? 그쵸? 동천왕 때요. 동천왕 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전이네요. 요 전. 이 두 개는 이 후구. 장수왕이 평양올천도 남진정책 거의 올해요. 여기 5세기 때요. 그죠? 요로 가야죠.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요. 딱 보면은 북한산비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단양 적성비네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요. 바로 한강을 점령했다. 남한강 유역 그리고 진짜 한강까지 다 점령. 한강 하류까지 점령합니다. 바로 한강역을 확보했어 라고 나타나는 증거죠. 바로 신라의 어느 왕 때요. 이 비석을 세운 왕 누구요? 진짜 흥했구나 이제. 진짜 흥했구나.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바로 6세기죠. 한강역을 점령한. 물론 이거 말고도 망우령비, 황초령비, 창령비 이런 비석도 있죠. 바로 진흥왕 순수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진흥왕의 업적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가면 어느 왕이요? 신문왕이 국학을 만들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금강가야를 정복한 건 누구예요? 법흥왕. 그죠? 그리고 진흥왕이 마지막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죠. 이게 바로 진흥왕. 그렇네요. 답은 2번. 병부 설치, 지배체제, 율령체제, 신라의 병부와 골품제도를 쫙 정비하면서 금강가야를 했던 어느 왕? 그렇죠. 법흥왕이죠. 이게 법흥왕이죠.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설치합니다. 외사정은 통일신라 가야 되죠. 그죠? 통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왕 때예요? 물론 이거는 좀 어려워요. 문무왕 때예요. 이거는 문무왕 때. 사정부라는 걸 설치해서 감찰한 건 그의 아버지 무열왕 때인데 이제 외사정 바깥에까지 쫙 감찰하는 거 바로 외사정은 문무왕 때인데요. 이거는 그냥 살짝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국호를 신라로 정했대요. 이제 새로울 실, 떨칠라 새롭게 떨쳐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왕호라는 것도 해보자. 말이까니 뭐야. 왕호로 하자. 어느 왕이요? 바로 지증왕이죠. 지증왕. 그 밖에 지증왕은 우경장녀부터 해서 신라장군 이사부를 갖다가 보내서 독도 바로 울릉도 우상국이죠. 거기까지 쫙 점령하죠. 자 아무튼 요 내용들 보시고 답은 2번. 다 아셔야 됩니다. 문무왕은 살짝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 문제. 자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자 여기서 살짝 여태까지 되게 쉽다라고 했다가 여기서 살짝 망설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보면은 뭐 그냥 흐름을 보면 꼭 연도를 몰라도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봐봐요. 의자왕은 결국은 이미 백강과 탄영에서 지난 소식을 듣고 계백장군 바로 계백장군이 5,000명 결술이고 황산벌 가서 싸우죠. 황산벌 전투. 이걸로 결국은 백제는 멸망. 이거는 660년 바로 백제 멸망입니다. 요 순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백제가 먼저 멸망돼요. 고구려가 먼저 멸망돼요. 백제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8년 후에 고구려가 멸망당한다 그랬죠. 물론 백제가 망하니까 누가 도우러 와요? 백제 부흥도 일어나면서 그렇죠. 외가 도와주러 옵니다. 외들이 도와주죠. 왜? 백제는 외하고 친했으니까요. 바로 유인왕, 신문왕, 요 김범미 문무왕이죠. 아무튼 이 김범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나가서 백강에서 지금 육군과 연합해서 외를 갖다가 작살을 냈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백강전투라고 하죠. 백강전투. 백제 멸망 다음에 바로 요게 나와야겠네. 결국은 이
백제도 요 외들도 완전히 작살나잖아요. 그죠? 요 문무왕과 당나라 부대에게.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매소송 싸움이 나옵니다. 다는 매소송, 기벌포 되게 중요하죠. 매소송과 기벌포, 매소송과 기벌포, 매소송과 기벌포. 이거 무슨 전쟁이에요? 그렇죠. 나당 전쟁이죠. 나당 전쟁. 특히 요 매소송 전투 그리고 그 이후에 기벌포 전투, 금강하구의 기벌포 전투, 이 두 전투로 해서 결국은 이 신라가 당나라를 작살내잖아요. 요 매소송은 675년이고 기벌포에서 676년, 결국 676년 통일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백제 멸망 660년, 8을 더하면 668. 668은 어디 멸망이요? 고구려 멸망. 고구려 멸망했는데 또 8을 더해요. 676. 결국은 야 끝났다라고 했는데 당나라가 다 먹으려고 하죠. 한반도를 다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당 전쟁이 막 일어나고 결국은 매소송 기벌포 싸움에서 끝. 바로 통일. 그래서 888. 8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시고. 자, 아무튼 그러면 나는 뭡니까? 지금 안승, 건모잠, 검은 모자를 안고 고연무. 이거 무슨 멸망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네요. 그러면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욜로 가야죠.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 전투 끝나고 가는 거죠. 그러면 가나? 그럼 이제 고구려가 멸망당했네요. 부흥운동. 나당전쟁 마지막 끝나면서 통일. 가나 라다. 가나 라다. 답은 2번이 됐죠. 요거 살짝 뭐지? 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90%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7번 가 제도가 시행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시행된 국가를 물어봅니다. 당으로 떠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갖고 신분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관등을 바로 6등급 아차까지밖에 오르지 못한다네. 이게 너무 답답해서 나는 당에 가서 성공할 거야. 거기는 능력을 좀 하거든. 바로 신라죠. 신라의 무슨 제도요? 그렇죠. 골품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육두품에 화가 나는 거죠. 자, 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제가 대대로 짱이었어요. 제가회의의 짱은 대대로고 바로 어디요? 이거는 고구려죠. 그죠? 제가회의, 고구려.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합니다. 상수리 제도는 바로 그렇죠. 신라죠. 나왔네요. 나중에 고려 때 가면 상수리제도 비슷한 바로 기인제도라는 걸 하죠. 고려 시대 가면 바로 지방의 호족들의 자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중앙에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중앙에서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역시 같은 걸로 상수리제도입니다. 상수리제도, 신라의 상수리제도. 답은 2번이 정답이죠. 벽돌무덤, 아까 문영왕 나왔죠? 이거는 어느 나라요? 백제, 문영왕. 부여씨, 부여씨, 왕족의 부여씨였어요. 그래서 팔성에 귀족들이 있었죠. 바로 어디요? 백제입니다. 둘 다 백제. 경당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태학이 있고요. 지방에 경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어요. 바로 어디요? 문화파트에서? 그렇죠. 고구려입니다. 이렇게 선지분석 탁탁 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다음 문제.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왕은 누구예요? 산둥반도의 둥주성입니다. 여기가 산둥반도 쭉 어디예요? 우리 지도로 보면은 쭉 이렇게 보면은 툭 튀어나온 바로 여기가 지금 산둥반도잖아요. 이 지역에 장문유 장군을 보내서 여기를 갖다가 격파시켰죠. 바로 이거는 여기에 어느 나라요? 발해입니다. 그죠? 발해 때 특히 발해는 꼭 기억해야 할 왕, 네 왕이 있었죠. 발해를 세운 그렇죠. 대조영. 그리고 그의 아들 무왕 싸움을 잘했죠. 바로 장문유 장군을 보내서 당을 갖다가 두들겨 패기도 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문왕은 학문이 뛰어났죠. 그죠? 공부를 잘해서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상경으로 천도하고 그죠? 자, 그리고 쭉 점점 발전하더니 10대에 가서 선왕 전성기가 되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다 차지하면서 결국 중국에서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게 되죠. 요 네 왕이었는데 지금 물어본 건 무왕입니다. 무왕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다.
상경으로 천도했다. 바로 어디요? 문왕이죠. 오경이 있었는데 바로 오경에서 문왕이 상경으로 천도했죠.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에 건국했다. 동모산의 나라를 건국한 건 대조영, 바로 고왕이라고 하죠. 고왕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편하게 대조영이라고 하죠. 대조영, 대조영.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발해는 고구려와 똑같이 자주의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연호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우리만의 연호를 할 거야. 그래서 대조영도 바로 뭐가 있었죠? 천통이라는 연호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무왕은 무인이었죠. 무인. 그래서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문왕 때도 뭘 사용하죠?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대흥. 선왕 때는 건흥을 사용합니다. 자, 고급은 이 정도도 나온다고 꼭 요 네 개 왕은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천통, 대흥, 문왕 때 이제 대흥한다. 이제 해동성국 건강해라. 무왕은 무인이야. 우리는 무인. 바로 연호. 그리고 동생 대무례로 하여금 흑수말가를 정벌하려고 하라고 했더니 얘가 아유 안 돼요 그러더니 갔다가 도망갔잖아요. 당나라로. 그래서 장문위를 보내서 두들겨 팬 거죠. 바로 무왕 때. 디귿과 니을. 답은 5번이 정답. 됐나요? 다음 문제. 자, 탑 문화 파트입니다. 탑 너무 쉽게 나왔어요. 문화 파트요. 그죠? 자, 여기 사진 자료로 옳은 것을 고르라. 무왕은, 자, 금방 전에 무왕은 발해 무왕이고요. 여기는 어느 무왕입니까? 바로 백제 무왕이죠. 백제 무왕. 서동용. 그죠? 요 무왕은 또 쭉 보니까 미륵이 나와요. 미륵 삼존이 연못 가운데서 나타나서 절을 해서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미륵이 나와서 미륵사라고 지은대요. 무왕이 미륵사를 지었고 거기다가 탑을 세웠대요. 바로 어디요? 바로 요 미륵사지 석탑이요. 답은 1번이 정답이죠. 너무 쉽게 했죠. 백제 가장 오래된 바로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석탑. 답 1번. 끝났죠. 네. 이건 뭡니까? 경주에 있는 다보탑. 그죠? 다보탑.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10원짜리. 이것도 중요한 탑이죠. 발해 거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영광탑이죠. 영광탑입니다. 요거는 어디 거예요? 백제, 그렇죠.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 역시 경주에 있는 분황사 탑 또는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 해서 벽돌 모양을 만들었던 거죠. 벽돌 모양입니다. 벽돌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봐주시고 다음 문제. 가왕의 재기한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곳은 개성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뭐 너무 쉽게 정계, 개백료서, 훈요십조, 고려의 바로 태조 왕건이 나왔네요. 그죠? 태조 왕건, 이 태조 왕건에 재기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12목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고려의 어느 왕이요? 고려의 성종. 그죠? 서경의 북진 정책을 전진 기지로 했죠. 북진 정책 했죠? 서경을 바로 평양이잖아요. 거기를 전진 기지로 삼았죠. 답은 2번. 끝났죠.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한 건 바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해종이죠. 이해종. 그죠? 국자감. 칠제 구제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죠? 요 사립 그 사학 12도를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를 실시한 건 어느 왕이요? 그렇죠. 광종. 노비한거법도 바로 광종. 끝났죠? 다음 문제. 11번. 자, 요거는 한번 경주에 가면 괴릉이라 그래갖고요. 원성왕 릉 앞에 딱 세워진 무신상이에요. 뭐 유튜브에 제 경주 간 거 찾아보시면 제 옆에서 같이 찍은 게 있긴 있는데, 자, 아무튼 요 무의상을 보면은요, 이쪽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것이 바로 외국 저기 아라비아 서역 사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이 국가, 지금 이 원성왕, 이걸 몰라도 원성왕은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죠. 특히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때 특히 독서 상품과도 하고요. 그죠? 자, 아무튼 이 시대, 이 통일신라 때 당시 경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경제. 나머지 그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통일신라의 경제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의창을 두었대요. 빈민구율제도인 의창, 바로 이거는 고려죠. 솔빈부 끝났습니다.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이다. 이것만 딱 알아두라고 제가 딱 발해 경제할 때 요거를 딱 언급이 잘 된다. 왜? 자료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발해 경제에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이다. 요 말밖에 없어요. 요거는 한 번씩 툭 보셔야 돼요. 외관을 설치해서 일본과 교육한 건 바로 조선시대죠. 그죠? 경시서를 통해 시전을 두고서 요 수도의 시전을 갖다가 시전을 두어서 감독을 하죠. 시장입니다. 경시서에서 감독한 거예요. 이거 언제예요? 고려죠. 그죠? 청해진 누구죠? 장보고. 장보는 어느 시대요? 그렇죠. 바로 요 신라. 이 당시 신라죠. 바로 답 5번이 정답. 됐나요? 다음 문제. 자, 시기를 연표해서 찾으래요. 시기 쭉 보니까 뭐예요? 왕이 원나라 연호를 찾아간대요. 원나라 바로 몽골이래요. 끝났네요. 거기다가 지금 요 권무세족인 기철 이 권세를 믿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언제입니까?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오고 몽골과 항전이 끝납니다.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항복. 그러고 나서 원나라의 연호를 따라가고 우리는 권문세족 왕권이 약해지고 몽골의 간접지배, 원나라의 간접지배를 당하죠. 바로 언제예요? 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죠?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이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내요. 청중부 끝났네요. 청중부 하면은 막 신하 20명을 살해한 1170년에 고려 중기에 바로 무슨 사건이요? 무신정변. 고려의 무신정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무신정변 이후를 물어봤어요. 이 이후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이자겸의 난 언제죠? 그 전이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문벌귀족 사이가 막 동요돼요. 1126년 이자겸 내남! 결국 이제는 막 궁궐을 불타고 또 이자겸 이후에 묘촉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신들이 막 다 집권하네. 무신들이 지 마음대로 하네. 무신들을 학대하네. 무신들은 화가 나서 무신들 죽이자 하면서 이자겸의 난, 그 다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다음 무신정변 요 순서로 가죠. 지금 이후를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윤관이 여진을 정벌합니다.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는 거 동북구성을 사는 건 지금 12세기 초죠. 12세기 초. 요 전입니다. 1107년 그 정도 되죠? 네. 이때 여진 정벌하는 거. 이건 1100 7년 이 정도 돼요. 12세기 초. 더 전이에요. 더 전. 그죠? 망이 망소위 형제가 일어난 건 언제예요?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라는 개판이 되죠.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그래서 막 최씨 정권 60년 막 일어나잖아. 무신정권 쫙 일어날 때 그때 이제는 망이 망소 형제부터 만정이 난 답 3번 정답이래요. 그죠? 김부식 삼국사기 언제예요?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지금 요때 누가 묘청을 작살냈습니까? 김부식이에요. 그죠? 요때 삼국사기 편찬하고요. 왕으로 따지면 예종이죠. 예종. 그죠? 최충의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을 실시한 거. 최충. 역시 이것도 12세기 초죠. 이런 학문을 뛰어났던 문종 때죠. 문종. 그죠? 문종 때. 네. 되잖아요. 다 12세기 초. 네. 다 틀렸네요. 답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입니다. 강감찬의 바로 귀주대첩이라고 딱 강감찬의 귀주대첩 1019년이라고 11세기 딱 나오죠. 이때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었죠. 1차 서희의 외교담판, 2차 양귀의 활약, 그리고 요게 바로 거란의 3차 침입 때 귀주에서 아주 작사를 내버렸죠. 그러면 요 전투에 대해 말해보세요. 옳은 거 고르세요. 홍건적이 뭐라는, 홍건적이 들어온 건 언제예요? 13세기 말에요. 그죠? 13세기 후반 공민왕 때 홍건적과 왜구들이 막 오잖아요. 몽골 침입, 홍건적 요 전에 이거는 13세기 초죠. 그죠? 13세기 초입니다. 13세기 초. 그죠? 아, 이거 14세기 가네요. 13세기 말 14세기로 갑니다. 14세기 공민왕 때니까요. 13세기 초고요. 쌍성 총간부 천령 이북당 역시 이것도 공민왕 때요. 바로 14세기죠. 공민왕 때. 강동 육주를 탈락 1차 때 얻었던 거 안 줘? 결국은 거란이 쳐들어왔죠. 이걸 격퇴했죠. 답은 4번. 너무 쉬웠죠. 왜구의 황산대첩. 왜구양 이건 이성계잖아요. 14세기 말. 그죠? 그래서 홍건역과 왜구. 마지막. 기억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요. 고인돌. 고인돌 나오면 강화도. 물론 저기 전라도 고창 그쪽 쪽의 고인돌은 이런 탁자식 고인돌이 아니고 바둑판식 고인돌이죠. 그리고 고인돌이 막 떼거지로 있죠. 요 부근리 고인돌, 이 탁자식 고인돌은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입니까? 강화도죠. 강화도. 거기다 보니까 고려 궁지까지 있네요. 끝. 나머지 고려의 고종의 무덤이 홍릉이나 조봉암 선생 이런 거 몰라도 현대사의 조봉암 선생 몰라도 이것만 봐도 강화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강화도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 순절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책을 읽거나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그런 걸 좀 알았어야 되는 건데 병자호란 하면 대부분이 남한산성, 영화도 나오잖아요. 남한산성을 떠올라요. 근데 원래 호란이 일어났을 때 정묘호란, 요 정묘호란이 먼저 터지죠. 그죠? 바로 요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강화도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강화도로. 다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얘네들이 기병부대거든요. 따닥따닥따닥. 몽골처럼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병자호란이 터지니까 요 병자호란도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인조가 먼저 그 가족들을 보냈어요. 강화도로.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가려고 했더니 이미 강화도에 끊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남한산성.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남한산성으로 간 겁니다. 남한산성으로. 자, 아무튼 요때 이제 요 병자호란 강화도에서 그 가족들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이제 김상용이 결국은 순절하게 돼요. 그래서 강화도 가면 그 충렬상가 이제 뭐 그런 아무튼 유적도 좀 있어요. 요거는 강화도 맞는 건데 아무튼 어려웠던 복이었다. 프랑스군의 외교장가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외교장가 바로 흥선대원군 때 바로 병인양요. 정몽주가 이방원. 여기서 답이 확 나왔네요. 정몽주가 이방원을 갖다가 죽인 건 바로 어느 지역이요? 개성. 바로 선주교죠. 선주교. 거기는 아직까지 그 돌 위에 선주교 그 돌다리거든요. 한 8m 되는. 거기 보면은 그 피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있다고 하죠. 그게 스며들어서. 자, 아무튼 이거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답은 3번. 그러니까 이걸 좀 애매했어도 이게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딱 나왔을 거예요. 어지연 하면은 신미양요. 바로 역시 강화도로 쳐들어왔죠. 맞고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 역시 강화도.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요. 안동에 있는 문화유산인데요. 주심포, 양식, 배울림, 기둥. 얼마나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까?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요 사원 건축물, 요 주심포 양식의 기둥에 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둥에 포가 있는 거, 지붕에 이렇게 포를 세우는 거. 거기에 배흘림 기둥, 대표적인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라고 제가 강의 속에서든지 기출문제를 제가 계속하면서도 이 세 개는 정말 영주의 뭐요? 영주의 부모가 얘기했대요. 그죠?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모가 얘기했대요. 안봉락이 예수대. 안봉락이 예수대. 몰라요. 아무튼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안동의 대표적인 봉정사 극락전 이게 나와야죠.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이 세 개는 뭐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아무튼 그러면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답은 1번이 끝. 예산에 있는 게 바로 이게 수덕사 대웅전이죠. 쌍계사 대웅전은 잘 안 나옵니다. 논산에 있는 건데 잘 안 나와요. 굴에 있는 화엄사 각항전, 이거는 조선시대죠. 전등사, 이건 강화도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나오진 않는 거고요. 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개는 반드시 고려 때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17번 다음 자료에 화폐를 제작한 시기, 이 시기에 경제를 물어봤습니다. 왕이 명령하기를 쭉 화폐를 만드는데요. 해동통보라고 했습니다. 해동통보 언제예요?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바로 고려 때 만들어진 화폐죠. 고려 때 화폐 만들어지긴 했지만 특히 요 성종 때 권원중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숙종 때, 요 왕은 숙종이겠네요. 숙종 때 엄청나게 많은 화폐를 만들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됐죠. 제대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 화폐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해동통보고요. 아무튼 문제는 고려 때 경제입니다. 모내기법? 그걸 또 몰라도요, 보기만 보고도 답을 알 수 있어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한 건 조선 후기. 병난도, 고려인데, 고려의 국제무역항인데요. 그죠? 개성하고 있는, 예성하고 있는 고려. 그렇죠. 개해약조회를 통해서 일본과 교육한 거. 개해약, 야, 재개해! 세종대왕 때. 그죠? 바로 조선.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동시전이 있었던 건 언제죠? 신라죠, 신라. 그죠? 감자, 고구마, 구황작물 언제예요? 조선 후기죠. 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죠? 다음 문제. 자, 이 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분은요, 개성의 영통사에 있고요. 숙종의 동생, 금방 고려에 요 숙종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누구예요? 바로 의천은 천태종, 바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의천 스님이 형 보고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주전도가를 만들어서 화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넷째죠, 의천은. 그죠? 문종의 넷째 아들. 아무튼 그 형이 이제 숙종이었고, 그는 또 국청사를 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청하고요. 바로 의천이죠. 의천은 천태종. 끝났죠. 옳은 것을 골라라. 요 의천 스님은 바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주장했던 건 뭐였죠? 교관겸수. 여기서 교종과 관념, 생각, 정신, 바로 즉 선종이죠. 이거를 겸해야 된다.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도노점수, 수심사 결사운동, 도노점수, 이건 누구예요? 대표적인 또 진울스님이죠. 진울스님. 유불시설, 누굽니까? 해심이죠. 해심, 바로 진울스님의 제자. 백년결사, 요새들 회계 안에 법화신앙의 백년결사, 바로 요새스님이죠. 요새스님. 교관겸수 나왔네요. 답은 쉽게 4번이 정답. 인도까지 갔던 왕호천축국전, 누굽니까? 해초. 그죠?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이죠. 다음 문제. 가에서부터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거 임진왜란 때죠. 그죠? 임진왜란의 순서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1592년
일본 놈아 오너라 구두발로 기쁜다 와라 했더니 부산으로 왔죠. 정말 송상현 송상현 바로 부산에서 제일 먼저 딱 시작이 됐네요. 그리고 막 깨지고 있다가 드디어 수군에서 이순신 장군이 옥포에서 그리고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깜짝 놀라게 되죠. 두 번째, 이게 바로 한산도 앞바다에 했던 한산도 대첩이죠. 한산도 대첩. 요거는 전세가 딱 이제 갑자기 역전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전세가 한산도 대첩을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큰 그 전환기가 되는 이 사건입니다. 1593년인데요. 연도를 몰라도 아무튼 시작이고 그 다음이겠구나 알겠죠.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 이제는 이제 막 전세 이제는 우리도 권율도 이기는 거고 막 김시민 장군 나오는 거고요. 명나라 막 왕군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막 쭉 되는 거죠. 전쟁이. 그죠? 우리 막 밀어붙이는 거죠.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마지막에 나왔던 노량해전이죠. 근데 순서가 이게 나오면은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부산 시작 끝났네요. 노량해전 마지막 끝났네요. 답 1번.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고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맞아 이렇게 흐름만 봐더라도 맞아 내 임진왜란 뭐 책을 읽어보던가 강의를 들어봤을 때 이 정도 순서겠구나. 답은 1번이 그냥 나오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20번 문제입니다.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향약 집성방입니다. 향약 집성방. 각 지역에 나는 약들을 다 집성해서 모았어요. 고려시대에 향약 구급방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가서 향약 집성방을 딱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분 누구입니까? 농사직설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죠? 정말 잘 나와요. 세종대왕 제가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뭐 칠정산, 뭐 과학이면 과학, 책이면 책, 문화면 문화, 한글이면 한글, 전쟁이면 전쟁 다 정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요 향약집성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실로 옳은 거 골라라. 칠정산. 그냥 나왔네요. 달력. 답은 5번이 정답. 나머지 고려 만국전도는 지금 세계지도예요. 조선 후기구나 하시면 되죠. 조선 후기. 언문지 조선 후기죠. 유희의 언문지. 이제 실학이 나타나고 우리 국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홍길동용 춘향전 한글소설 조선 후기. 또 백리척 최초의 축척을 사용한 정상기의 동국지도 다 조선 후기. 그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조선전기의 세종대왕. 다음 문제. 21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나이가 많고 덕망이 많은 사람들이 도약정 그리고 부약정 이것까지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한자를 보면은 약속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향약 우리 서원 향약 조선에 향약이 있었죠. 바로 사림들이 지방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들이 이런 도약정, 부약정 이런 향직을 갖다가 맡고 있으면서 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대표적인 게 덕업상권, 그죠? 과실상규, 그죠? 뭐 환난상율 이런 식으로 우리 4대 종목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속상규까지 뭐 4개 막 이런 거 이거 딱 보니까 향약이네. 약정이 있대요. 대표적인 이율곡, 그죠? 해주향약이 있고요. 또 이와 이황, 5천원, 1,000원 우리 선생님들께서 향약을 널리 보급했잖아요. 예안향약과 해주향약, 그죠? 향약이 딱 나와야겠죠. 옳은 것을 고르래요. 흥선대원군 때 철폐했던 건 바로 47기만 남겨놓고 철폐했던 건 서원이죠. 지방의 사족들, 바로 지방 양반들이 다 이런 도약정, 부약정 직임을 맡았죠. 니은은 맞는 말이고. 대성전을 세워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거. 대성전은 뭡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요.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게 가끔씩 또 서원을 문제 나올 때 대성전이 나오면 서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성균관, 향교 여기에 대성전이 있어요. 공자를 모시는 거. 그래서 서원하고 또 상관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향약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지방의 그런 풍속을 교화시키고 향촌을 자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니은과 니을 답은 4번이 정답. 다음 문제.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조광조의 정치, 이게 중종의 조광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사원에 제수되었다네. 그래? 대사원, 바로 사헌부의 짱이죠. 사헌부의 짱입니다. 대사원. 그죠? 뭐 승정원의 짱, 도승지 이런 것처럼 사헌부의 짱은 대사원. 근데 관리의 비리를 감찰을 담당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장관을 대사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사헌부 감찰 나왔습니다. 근데 감찰만 알지 말고 그거 말고도 또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감찰, 사헌부 감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좀 더 나왔는데 봉박. 그죠? 그리고 서경. 이걸 갖다 다 뭐라 그래요? 대간 업무라고 하죠. 대간. 대간. 그죠? 감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지시하면 이건 안 됩니다. 물르는 거고요. 이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면은 서경.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또 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헌부에 지금 대간 업무를 물어본 거예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답은 5번이 정답이고, 일단 사헌부하고 3, 4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조선의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그 3, 4 있었죠. 조선의 지금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3, 4는 왕권을 견제하는 거죠. 그죠? 고려의 3, 4는 3, 4, 12, 3, 5, 15, 3, 6, 18 바로 회계 기능, 곡식의 출납을 기능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전혀 틀린 거고. 왕명의 출납,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지시해라. 비서기관은 바로 그건 승정원이죠. 승정원. 실록을 보관하는 건 어디예요? 춘추관이죠. 춘추관. 그죠? 춘추관입니다. 재신과 추밀, 고려의 제추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법을 갖다가 만든대요. 식목도감이죠. 그죠? 식목도감. 기억납니까? 전쟁을 하면 도병마사죠. 그죠? 답은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요 정도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기구들이죠. 고려와 조선을 묶어버렸습니다. 다음 문제. 자, 세시풍속. 아주 쉽게 나왔죠. 자, 세시풍속 24절기 중에 19번째인데요. 너무 쉬운 게 지금 우리 11월 달에 이 11월 달에 나오는 건데, 겨울을 갖다가 나기에서 김장도 한대요. 겨울이 시작된대요. 뭐예요? 겨울이 시작된대요.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인데요. 겨울에 시작된대요. 뭐예요? 입동이죠, 입동. 답은 2번. 너무 쉬워서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 왕은 누굽니까?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습니다. 끝났습니다. 호패법 했고요. 사원들의 토지와서 노비를 다 몰수했죠. 누구요? 이방원.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추진한 거 누구예요? 아버지가 원수를 갚아다오. 그랬더니 이 형은 죽었어요. 그죠? 결국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북벌을 하는 것 바로 누구예요? 효종이죠. 그죠? 효종. 경국대정 완성 누굽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성종이죠. 백두산 정계비 어느 왕입니까? 숙종이죠. 초계문신 누굽니까? 정조죠. 태종 6조 직계제죠. 왕권 강화에서 야 의정부 정도전 이런 애들 다 작살냈잖아요. 6조를 내가 직접 이래라 저래라 시킵니다. 6조 직계제. 답은 5번이 정답. 역시 각 왕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역시 물론 이것도 이 한능검이요. 꼭 우리 교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상식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본 사람들은 영인군 하면은 영조 이렇게 또 갈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모르신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왕세제다. 왕세자가 아니고 왕세제의 동생이에요. 동생. 지금 동생에게 지금 영조에게 왕세제를 책봉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은 누굽니까? 경종이거든요. 경종이에요. 결국 이제
게장을 먹고 감을 먹고 나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이러면은 영조의 업적, 탕평비가 세워졌다. 영조하면은 바로 탕평체계, 탕평비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데, 모르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왕세제도 내가 못 찾았다 하면은 일단 또 노론과 소론. 노론과 소론이 이미 서인이 일당 전제화가 된 상태에서 노론과 소론이 나눠졌습니다. 그건 이미 숙종 이후라는 거죠. 그죠? 숙종 때 나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죠. 뭐야? 패비 윤씨 사건? 이거 언제예요? 갑자사화잖아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인데 땡 이렇게요. 예송 문제? 예송 문제는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현종이 딱 나와야죠. 현종 때 기예송, 가빈예송, 예송 논쟁. 이것도 땡. 탕평비는 영조인데 모르겠다는 거죠. 대윤과 소윤. 대윤과 소윤 사화입니다. 벌써 을사사화, 을사사화. 그렇죠. 을사사화. 명종 때죠. 이것도 땡. 희빈 장씨의 책봉 황국 일어나는 건 숙종. 그러면 이제 요 고민하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또 보면서 추측하면서 숙종 때 이후겠구나. 이게 경종 때. 답은 3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제가 5번까지 틀리신 분들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한 거다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 인물 문제입니다. 거중기 모르시면 안 되죠. 거중기 바로 정약용이죠. 물론 여기 책에 목민심서나 뭐 다 나옵니다. 경세유표나 나옵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특히 실학자로서 중농학파고요. 그죠? 중농학파의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요. 여전제를 하재요. 여전제. 마을에서 공동경작을 하재요. 공동소유하재요. 답은 5번. 여전제 여전론. 그렇죠? 그러면 이 인물 말고 나머지 선지분석. 양반전. 양반들을 비판합니다. 누구예요? 박지원이죠. 박지원. 또 그 밖에 열하일기. 북학의는 누굽니까? 북학의 서주시였던 바로 박제가죠. 특히 대표적인 우물론이 있죠. 우물론. 사상의학. 태양이냐, 소양이냐, 소음이냐, 뭐 소양이냐 이런 사상의학 누굽니까? 이재마죠. 이재마의 사상의학. 조선 책략을 유포해서 영남 만인소. 이건 지금 근현대사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 책략 황순쉔이 쓴 조선 책략을 유포해서 이제는 영남 만인소가 이제 막 이 대표적인 이만손을 중심으로 화가 났죠. 그죠? 이만손 이황의 쭉 그 몇 대 손이죠. 아무튼 이만손. 요 부분들 살짝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다음 문제. 27번. 자, 밑줄 그은 이 방법. 이 방법의 내용을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건 뭐예요? 호포, 결포, 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호포제, 결포제 막 얘기가 나왔는데 야, 됐고. 그냥 1필로 줄여. 이거 어느 왕 때예요? 왕을 물어봤으면 영조고요. 그리고 2필을 갖다가 1필로 줄여. 이거 뭐예요? 균역법이죠. 근데 균역법 1필로 줄이니까 문제는 뭐예요? 재정이 50% 감소되는 거죠.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작이라 그래서 1결당 2두를 걷거나 선무 군간포를 갖다가 걷거나 어항세, 염세 이런 걸 걷거나 이런 방법을 지금 얘기를 찾으라는 거죠.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는 거 맞는 말이죠. 지금 양전사업을 해서 지게를 발급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광무개혁 때 나오죠. 광무개혁 때. 선무군간포에서 역시 군포를 받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 지금 과전법하고 역시 이건 과전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다음 문제.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 시기 경제. 경제 파트 이제 골고루 다 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쉬웠습니다. 주상전하께서 관노비, 이 노비들을 혁파하라고 했대요. 장용령, 노비를 혁파하려고 했던 또 그 장용령 하면은 누가 나옵니까? 청조죠. 그죠?
정조. 그러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왕이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너무 쉬운 거죠. 상평통보 조선 후기. 그죠? 담배 면화 상품 작물 조선 후기. 송산 망상 이런 만상 이런 대청 무역, 청나라 무역 또 내상의 일본 무역 그래요. 다 조선 후기. 보부상 조선 후기. 지금 직전법이 나옵니까? 직전법이 왜 나와요? 세조 때인데. 조선 전기인데. 그죠? 답은 5번이 정답. 자, 29번 인물 문제입니다. 요게 좀 어려웠나요? 딱 보면 심증리라고 해서 제가 딱 해서 양명학 하면 심증리다. 그리고 지행합일. 지행합일 나왔고요. 또 양지라는 말까지 제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주끝장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고 내신강제 때 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양명학이라는 게 딱 이 키워드 그죠? 키워드. 그러면은 인물은 정제두고요. 정제두 하면은 이때 사문안적으로 다 죽을 줄 몰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강화도로 가요. 강화도에 무덤이 있고요. 강화학파를 만들잖아요. 그죠? 옳은 것을 골라라. 계유정난으로 축출된 건 아까 수양대군 세조 수양대군으로 축출된 건 김종서 장군이죠. 김종서 철퇴를 막고 해동제국기 일본에 가서 일본에 대한 그걸 썼던 거는 바로 숙주나물 신숙주죠.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사관 하면 아까 박제가부터 해서 그죠? 박제가나 뭐 유득공이나 이덕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덕무, 양명학, 강화학파 답 4번 끝났죠. 성악 집요를 저술한 분 누굽니까? 성악을 집요하게 했던 분 바로 이이죠. 이. 성악 10도는 이황이고요. 그죠? 다음 문제. 자, 밑줄은 그가 그린 그림. 자, 이것도 인물인데요. 단원이 나왔습니다. 단원 하면은 김홍도죠. 단원 김홍도. 역시 찾아라. 김홍도의 무동. 무동이 나왔죠. 답 1번이 정답. 자, 조선 후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선 전기의 그림. 요거 조선 전기라는 거. 그죠? 강희안의 고사간수도죠. 고사간수도. 그리고 요거는 초충도죠. 신사임당 역시 조선 전기 16세기요. 이율곡 어머니 신사임당 초충도요. 그죠? 이거는 정선의 그림이죠. 정선의 인왕제색도죠. 이것도 신윤복 조선 후기의 그림이죠. 신윤복 조선 후기의 그림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그림 정도.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 요 정도도 좀 같이 묶어서 시기로 나오면 알아야 되니까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 조약의 체결 당시에 읽어보니까 일본해가 나와서 지금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했대요. 끝났네요. 무슨 조약이요? 강화도 조약이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즉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이제 근현대사로 딱 30문제 30번 나가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근현대사로 나가는 거죠. 거중 조정이 있습니까? 중간에서 큰일이 나면 조정하는 거. 이 거중 조정하는 거는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는 거죠. 그죠? 갑심정변에서 원이 돼서 일본하고 체결했던 건 뭐죠? 1884년 갑심정변 때 결국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거. 바로 배상금 지불해 하면서 이건 한성조약이죠. 조약 체결을 이제 한감에서 민영환 선생님이 자결합니다. 얼굴이 떠오르네요. 이거는 을사늑약이죠. 늑약. 억지로 맺었다.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을사늑약. 천주교 포교를 이제 인정해. 대표적인 어느 나라예요? 프랑스죠. 조선과 프랑스. 조프수호 통상조약이죠. 바로 강화도 조약은 바로 세계항구를 개항하는데 부산과 그 외 두 곳. 그 외 두 곳은 원산과 인천이었죠. 그죠? 답은 5번. 자, 32번입니다. 가에서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신문이 나왔습니다. 각 신문들 정리해드렸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3번 나오죠. 물론 나중에 이것이
주마다 나옵니다. 한성주보로 바뀌죠. 한성주보. 최초의 이제 광고나 이런 것이 막 실리죠. 한성주보. 그러다가 그 갑신정변 때 이제 없어지죠. 독립신문, 독립협회 기억나죠? 서재필 기억나지요?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자, 아무튼 가나다라마 쭉 나오는데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순한문신문이다. 맞죠? 너무 쉽게 나왔네요. 맞아요. 저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건가요? 옳은 거 고르네. 답 1번이네요. 답이 1번이 너무 쉽게 나왔네요. 2번 아까 무슨 신문이죠? 독립신문이었죠.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거.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건 누굽니까? 어느 신문이에요? 대한매일신보죠. 마에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였어요. 대한매일신보예요. 그죠?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독립신문이죠. 그죠? 한 면에는 한글, 한 면에는 영어, 영문으로. 그죠? 서재필이 독립신문.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 이제는 이 조선총독부가 이제 아예 기간지로 이제 결국은 전락한 건 대한매일신보예요. 이 대한매일신보를 함께 만들었던 양기탁과 특히 바로 베델이 있었죠. 베델. 그죠?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 요 베델이 마지막 죽을 때 길이길이 남아라라고 했는데 아무튼 요 총독부 기간지로 좀 전락됐죠. 최초의 상업 광고가 광고가 기재된 건 한성주보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 건데요. 자, 아무튼 이런 거는 꼭 좀 알아두시고 답은 1번이 정답이었죠. 자, 다음 문제. 교육기관입니다. 이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신문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1886년이거든요. 1886년 교육기관 하면 저는 딱 유경공원이 딱 떠올랐어요. 솔직히. 저도 쭉 풀어보거든요. 물론 다 맞습니다. 다 100점. 근데 봤을 때 조금 난이도를 이렇게 상중하 막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데 요거 솔직히 쉬웠는데 어려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아무튼 유경공원 연도를 몰라도요. 신식학교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반 출신들 유경공원 정리했을 때 양반들이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유경공원 하면 자원, 우원 거기다가 영재를 기른다. 유경이 영재를 기를 육자거든요. 그래서 유경공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옳은 것을 골라라. 교육 입국조서 근거에 교육 입국조서는 우리 2차 가보개혁. 그죠? 1894년에 1차 가보개혁. 그리고 2차 가보개혁 공범 14조 교육 입국조서 이게 2차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886년인데 이미 틀렸죠. 한성사범학교 요때 교육 입국 조서 이후에 한성사범학교 만들고 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요때입니다. 이거는 1894년 이제 5년 이후로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만들었던 건 향교죠. 각 고향의 학교를 만들었죠. 미국인 허버트 길모 바로 답은 4번이 유경공원 바로 교사였죠. 그죠? 양형고를 설립했다. 이거 갑자기 고려시대 예종 때가 그냥 쫙 나오네요. 갑자기. 그죠? 국자감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장학기금 마련해서 사학 시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자, 답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은 요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이 전쟁은 뭐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대요. 1904년. 뭐가 터졌나요? 너일 전쟁이네요. 너일 전쟁.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요. 우리 중립국을 무시하는 건 이러면서 너일 전쟁이 쫙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늑양 막 이후로 쭉 가는 거죠. 자, 이후에 이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러시아가 전령도조차는 그 전이면 독립협회가 오히려 반대해서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아간파천 때예요. 1896년 때잖아요. 그죠? 틀렸고요. 지금 1904년인데요. 독도를 이때 일본이 너일 전쟁 때 불법으로 내 거다! 주웠다! 이렇게 된 거죠. 러시아 공사관 아간파천이 왜 나와요? 또 1896년이죠. 메가타가 이제 바로 고문으로 파견다죠. 스티븐스하고. 그죠? 그러면서 재정 고문 파견하고 결국은 화폐 정리 사업을 하죠. 니은과 니을 답은 4번이 정답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35번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혁의 내용을 갖다가 찾으래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면서 군국기무처를 만들었죠. 교정청을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군국기무처를 만들면서 바로 뭘 했어요? 가보개혁이었습니다. 그럼 이 가보개혁의 요 내용을 보니까 그죠? 뭐 쭉 나오죠? 여기에 내용으로 또 오르골 또 오르래. 가보개혁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대한민국 국제는 대한제국이 돼야 됩니다.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광무개혁하고 대한민국 국제를 만들죠.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오히려 광무개혁, 개혁으로 따지면 광무개혁 쪽으로 가야 되죠. 별기군이요?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지금 개항하고 통일기금함을 만들면서 요 별기군을 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보개혁 상관없습니다. 원수부 설치, 왕이 원수에게서 이 군대를 강화시키죠. 이거 언제예요? 광무개혁 때죠. 개국기원 맞죠? 개국기원. 이제는 청나라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의정부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없앤 건 누구죠? 흥선대원군. 그죠? 다음 문제.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이 사진은 산업 장려, 토산품 애용 장려가 딱 나오면 벌써 물산 장려회, 물산 장려 운동이구나 그냥 나와야죠. 토산품 애용 분여회에서 토산품 애용하자 자작회 1920년대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물산 장려 운동이죠. 그죠? 자 보니까 1920년대 맞네요. 특히 여기는 어디서 시작했는지 꼭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어디죠? 평양. 그죠? 평양에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지역사로 정말 잘 나오는 문제라 그랬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됐다. 답 2번. 너무 쉽게 나왔죠.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또 조선 형평사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형평운동이고 백정들이 중심으로 어디서 일어났다 그랬죠? 진주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진주. 그죠? 순종의 인산일 하면 순종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열리면 바로 1926년 바로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학생들이 중심으로. 일제가 회사령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회사령을 없애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령이 없어. 우리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야 우리도 좀 이제 물산장려운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김강재, 서상돈 이런 분들이 발의해서 본격화한 거 뭐죠? 1907년에 일어났던 우리의 국가의 채무를 갚자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나머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문제. 자 다음 사건이 일으킨 단체입니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상상석 바로 김익상 인물 나오면 누구예요? 어느 단체입니까? 그렇죠. 바로 의열단이 나와야죠. 봉봉, 윤봉길 의사가 나오고 이봉창 이런 의사가 나오면은 바로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한인 애국단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의열단 김원봉 선생님의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거잖아요. 자, 이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건 어느 단체예요? 신민회죠. 신민회 정말 중요한 단체였습니다. 그죠? 중일전쟁 발발 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1919년에 만들어지고 20년대 활동이에요. 중일전쟁 벌어지면 조선 의용대 같은 걸 이제 크게 만들어 갖고 싸우는 거죠. 그죠? 조선혁명선언을 갖다가 지침으로 삼았죠. 답 3번이고 조선혁명선언은 누가 했었습니까?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썼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리강화에 김규식을 파견했던 건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단이 있고 나중에는 대한민국 신한청년당이 있고 나중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계속 파견하게 되죠. 고종의 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밀 무장단체로
활동한 건 바로 뭐예요? 독립의금부죠. 독립의금부. 그죠? 임병찬. 1910년대죠. 자, 됐나요? 다음 문제. 자, 이 인물. 이것도 꽤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 문제 좀 어려웠을 거고, 바로, 자,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YMC 전조선 야구대회에서, 자, 이분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시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대요. 쭉 보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었고, 밀립대학 설립운동하면 이상재 선생님이 딱 떠오르는데, 요거를 또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셨다. 1927년에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모르셨다 하면은 이제 인물들을 봐야죠. 선지로 분석해야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활약한 건 이승만? 그죠? 그리고 우리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박은식 선생님 나타나죠. 박은식. 그죠? 그래서 대통령 없습니다.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통사. 바로 이분은 박은식. 이걸 따져보면은 이 두 개는 안 되네요. 그죠? 민족 단결을 내세운 신간의 회장, 신간의 좌우합작단체로서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인데, 물론 잘 안 나오시는 선생님이긴 해요. 근데 언급은 정말 자주 됐던 인물입니다. 삼균주의 하면 누구요? 조소왕. 그죠? 조선 건국동맹 하면은 이분은 인물 문제도 몇 번 나왔죠?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하고요. 좌우합작단체도 하고요. 바로 여운형 선생님이죠. 됐나요? 나머지 인물들 확인해 주시고. 다음 문제.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920년대 사회운동입니다. 특히 이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거는 바로 이 소작인들이 중심으로 일어나는 소작쟁이. 대표적인 게 바로 신안군에 있던 암태도라는 섬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고요. 그죠? 이거는 지금 원산에 있는 이 석유회사에서 원산 요 노동자 총파업이죠. 이건 노동쟁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작쟁이, 이거는 노동쟁이. 대표적인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죠? 이겁니다. 이걸로 옳은 것을 골라라. 소작쟁이가 5.4운동에 영향을 줬다고요? 아니요. 이건 3.1운동이죠. 혁명적인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일어나고 나중에 반일투쟁까지 일어난 건 1930년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건 뭐예요? 3.1운동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했죠. 바로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바로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까지 받았습니다. 답은 4번 정답이죠.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하게 된 배경이 된 것도 역시 3.1운동이지 가나 상관없습니다. 다음 문제. 자, 무장투쟁입니다. 일제시대의 무장투쟁에서 1920년 백운령, 완루구, 어랑총 이때 10월 달에 맞서 싸운 바로 최대 이때 당시 운동, 바로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그죠? 요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결국은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이겁니다. 조선의용대요?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만들어지죠. 김원봉, 김두봉 상관없어요. 1920년대하고 지금 청산리 대첩하고 상관없어요. 학도병하고 상관없어요. 북로군정속은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부터 해서 김전진 장군 다 열심히 활약했잖아요. 같이요. 그죠? 답은 3번 정답이죠. 조선혁명군의 흥경성, 영릉가 이거 1930년대죠? 1930년대입니다. 한국독립군, 이건 남만주, 이거는 북만주. 한국독립군의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여기 누구요? 지청천, 기억납니까? 지청천, 양세봉, 1930년대 둘 다. 남만주, 북만주. 그죠? 조선의용군과 중국의용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을 하는 거죠. 그죠? 됐나요?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조선상고사,
아와 비가 이 정도가 뚝 나와야 돼요. 이순신은 을지문덕전 이거는 다 누구예요? 신채호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 나와야죠. 이분 인물사이 당연히 그냥 여의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왕 운동을 한 건 이분들의 제자들이죠. 그죠? 정인보, 안재홍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그죠? 서유견문,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한 건 누구죠? 바로 육일준. 특히 또 육일준 하면은 중립국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아까 나왔던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죠. 독사신론 끝났죠. 답은 4번 신채호 선생님이죠. 인물사로도 정말 많이 나왔고 제가 강의 속에서 엄청나게 언급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조선사회 경제학 바로 백남훈이죠. 백남훈. 그죠? 됐나요? 다음 문제. 다음 요강이 발표된 이후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지금 황국신민이 나왔네요. 1930년대 이후의 모습을 찾으면 되겠네요. 황국신문, 우리 천황의 신화입니다. 이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인 태영령, 태영을 하는 건 몇 년대요? 1910년대요.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되고 여자 근로 정신대까지 끌려가는 건 언제예요? 바로 30년대. 답 2번이죠. 밀립대학 설립운동하니까 경성제국대학 야 이걸로 해 하면서 했던 건 1900 언제예요? 20년대죠. 안창남 이분 이거 옛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비행기 최초의 비행사 해갖고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요. 나은귀의 아리랑 이건 1926년까지 얘기했죠. 1920년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43번입니다. 다음 종교. 자, 일제시대 때 식민시대 종교. 지금 무슨 종교예요? 손병희의 동학을 바탕으로 3대 교주가 되면서 동학이 바뀌었습니다. 개칭했어요. 바로 뭐예요? 천도교죠. 천도교.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3.1운동도 하고 그죠? 자, 이 천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항일 무장투쟁인 중강단을 갖다가 결성한 건 뭐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나철, 오기오 바로 대종교죠. 대종교. 그죠? 경향신문 민중계몽을 갖다 했던 거는 어느 종교예요? 천주교죠. 천주교입니다. 배제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개신교. 그죠? 기독교 개신교죠. 의민단도 조직한 건 바로 천주교죠. 이것도 천주교입니다. 소년운동 방정환 선생님이 누구였죠? 손병희 선생님의 제가 사위까지 얘기했잖아요. 소년운동. 그래서 천도교랑 연관이 있다. 소년운동, 여성운동 이런 운동이요. 바로 천도교죠. 천도교. 답은 5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자, 가부대입니다. 자, 여성독립군 오광신 이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1940년대 충칭에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2부대가 창설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40년의 2부대.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그죠? 한국광복군. 지청천, 이범석 이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까지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 시도하지 못했죠. 옳은 것을 골라라. 뭐예요? 자유시 참변이요. 자유시 참변은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일본이 대규모로 오니까 서일을 총대장으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죠. 대한독립군단. 어떻게 할까? 이게 결국은 이제 자유시로 갔다가 타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국내 진고작전.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한 건 어디예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건 뭐예요? 조선 의용대죠. 그죠?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1930년대 중국 의용군은 바로 의로운 양세봉의 바로 뭐예요? 영릉과 흥경선, 영웅이다. 호로군, 이런 호로놈들 쌍싸대기를 갖다 날려야 돼. 바로 지청천 선생님이 요 바로 어디예요? 한국 독립군, 바로 북만주 지역. 그죠? 한국 독립군이죠. 그래서 요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어려워하시죠?
다음 문제 45번. 이 위원회. 자, 광복 이후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빨리 모스크바 상공회의상회의에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 만들어라. 빨리 토지개혁해라.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을 내세우면서 바로 좌우합작 요 위원회를 만들었죠. 여운형, 김규식 바로 중도파들이 중심으로 1946년 바로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후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시기를 물어봐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이 내용에서 여운형, 김규식 이분들이 중도를 했다. 답 3번이 정답이죠. 남북 협상을 한 거는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김규식과 누구요? 김구 선생님이 야 어떻게 남한만 하느냐 하면서 1948년에 남북 협상으로 가게 되죠. 유엔 감시하에 치러진 남북한 총선거 역시 1948년의 이야기죠. 좌우합작위원회하고 상관없습니다. 반민특위 결국 이거는 끝나고 나서 그 재헌국회에서 반민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서 이걸 위원회를 활동하는 거죠. 물론 기속재산처리법도 역시 1949년 바로 재헌국회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46번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948년 제주섬에서 바로 발생한 사건. 바로 뭐예요? 제주도 4.3 사건이죠. 자, 요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4.3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부터 해서 이거에 대한 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좀 좌우대립이 좀 있죠.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팩트니까요. 팩트니까 결국은 일부의 그 좌익 계열들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때 당시 많은 양민들을 학살해버리게 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 4.3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4.13 호원 조치, 나 헌법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한 거는 4.3 사건하고 상관없죠. 바로 6월 민주항쟁, 87년에 일어났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장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건 4.19 혁명 이후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건 바로 유신헌법 반대운동입니다. 그죠? 유신헌법 반대운동.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건 4.19 혁명이고요. 바로 희생자들의 그런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2000년에요. 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4.3 사건은 조금 살짝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문제 좀 나왔다는 거. 그리고 하지만 이제 선지 분석하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쉽게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자, 정부의 경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 정부 뭐예요? 국교 정상화에서 한일회담을 합니다. 1960년대 바로 어느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는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OECD 하면은 김영삼 정부요. 그죠? OECD 가입. 칠레 FTA. FTA 하려는 거 바로 어디예요?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입니다. 금융실명제 바로 김영삼 정부죠. 그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WTO 김영삼 정부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답 5번. 그냥 나왔네요. 너무 쉽게 나왔고요. 다음 문제. 48번 연표를 찾으래요. 쭉 보니까 긴급조치 나왔잖아요. 그리고 장준하 나왔습니다. 그죠? 백만리 서명운동 유신체제 반대운동이죠. 결국은 의문사로 돌아가셨고요. 그죠? 언제예요? 바로 유신헌법. 바로 답은 4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49번 민주화운동입니다. 역시. 자, 요 민주화운동에 보니까 신군부가 조치에 반대하면서 계엄군이 나오네요. 우리 뉴스에 정말 자주 나왔고 또 영화에 택시 운전사 나왔죠. 바로 1980년 5.18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이죠. 5.18 민주화운동. 그래서 독일 언론이까지 나왔네요. 그죠? 자, 요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허정 과도 정부 하면은 4.19가 나와야죠. 호원철폐 독재 타도. 아까 호원철폐 4.13 호원 독재 이건 뭐예요? 6월 민주항쟁이에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는 6월 민주항쟁이죠. 시민군이 등장합니다. 시민군.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죠. 답 4번이 정답이죠. 교수단의 시위항쟁하면은 4.19죠. 4.19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야를 하게 됐죠. 이승만이.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통일정책. 자, 가정부의 통일정책. 가정부의 고위급 회담을 했대요. 끝났죠. 한 번 더 비핵화를 외치면서 1990년 그죠? 바로 어느 정부요?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그죠? 북방정책. 옳은 것을 고르래요. 남북 기본합의서. 이때 다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답 1번이 정답이네요. 금강산 관광 바로 김대중 정부. 그죠? 경의선 복원사업 김대중 정부. 남북조절위원회 어디입니까? 1973년 바로 박정희 정부죠. 그죠? 2차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죠. 그죠? 자, 이렇게 통일 문제도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쭉 풀어봤고요. 혹시 시험을 앞둔 분들은 이렇게 기출문제 한 5개 정도는 풀어주시면 훨씬 더 그런 문제 풀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컨트롤이 잘 돼요. 50문제 이렇게 집중력이나 그 밖에 이제 선지 분석이나 이런 내용이 한번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기 때문에 꼭 내용 정리 다 된 분들은 이렇게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고 선지 분석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나 또 기출문제 해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